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내란의 밤에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내란 청사는 내란의 늪에서 내란 세력과 내란 우두머리, 내란에 대한 내란과 헌법의 제1조 1항의 규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늘 나오는 헌법 제1조를 오늘 또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주권 시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 시대입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 주권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 모든 권력을 절대 독점하고 있는 사람, 지금 절대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 누구이고 어느 정당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사법, 언론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들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 수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검찰, 사법, 언론이 무소 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해체입니다. 방송법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고 했지만 방송법을 통해서 언론 노조에게 방송을 바친 것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모두 사실상 검찰과 사법부를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입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오늘 또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특검 연장하는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진보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보수에게 타락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하고도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보수에게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과거를 청산하자고 주문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과거로 가자, 과거로 가자, 계속 과거로 가자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물러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적대적 정치에만 기생하는 정치 세력은 저는 반드시 자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기본사회이며 헌법 정신이자 시대 정신입니다. 기본사회의 기본이 바로 민생 회복입니다. 또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덕분에 지난 7월 한 달간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하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소비 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386식 퍼주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민생 회복이 아니라 국민 지갑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입니다. 소비 쿠폰을 뿌려서 빚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포퓰리적 발상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거대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 때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내란의 밤에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내란 청사는 내란의 늪에서 내란 세력과 내란 우두머리, 내란에 대한 내란과 헌법의 제1조 1항의 규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늘 나오는 헌법 제1조를 오늘 또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주권 시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 시대입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 주권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 모든 권력을 절대 독점하고 있는 사람, 지금 절대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 누구이고 어느 정당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사법, 언론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들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 수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검찰, 사법, 언론이 무소불위의
불의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해체입니다. 방송법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고 했지만 방송법을 통해서 언론 노조에게 방송을 바친 것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모두 사실상 검찰과 사법부를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입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오늘 또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특검 연장하는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진보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보수에게 타락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하고도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보수에게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과거를 청산하자고 주문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과거로 가자, 과거로 가자, 계속 과거로 가자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물러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적대적 정치에만 기생하는 정치 세력은 저는 반드시 자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기본사회이며 헌법 정신이자 시대 정신입니다. 기본사회의 기본이 바로 민생 회복입니다. 또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덕분에 지난 7월 한 달간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하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소비 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386식 퍼주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민생 회복이 아니라 국민 지갑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입니다. 소비 쿠폰을 뿌려서 빚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포퓰리적 발상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거대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 때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